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네요. 올 여름엔 더 더울 거라고 해서 걱정입니다. 무더운 여름하면 일단 덥고 습하고 짜증부터 나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저에겐 그 무더운 여름보다 더 짜증나고 끔찍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저희 형님입니다. 저희 형님은 교사를 하셨어요. 지금은 교사를 그만두신 지 좀 됐지만 오랜 기간 교사를 해오셨고 그거에 자부심도 강하세요. 그 점이 질투난다거나 싫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느 쪽이냐고 물어보면 존경하는 쪽에 가까웠어요. 가정도 챙기면서 일도 하신 데다가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훌륭한 일을 하신 거니까요. 그리고 일단 교사를 하시려면 똑똑해야 하잖아요. 저는 학창시절 때 공부를 잘하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형님이 부럽기도 했고 대단하다고 느꼈죠. 물론 형님의 능력만을 놓고 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인격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많았었죠. 예를 들면 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막 대놓고 저에게 무식하다고는 하시지는 않았는데 은연중에 그런 느낌을 풍기는 거 있잖아요. 저는 지식이 부족하니까 이런 건 잘 모를 테니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하며 얘기를 꺼내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명절에 같이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무식한 컨셉으로 웃기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럴 때 저도 저런 데 나가면 재밌겠다고 웃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솔직히 그런 소리들을 듣는 게 기분이 안 나쁠 리 없죠. 그게 사실에 가까울지언정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형님이고 가족이 다 같이 있는 자리인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저도 같이 웃어넘기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저에게만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더군요. 형님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형님의 머리를 닮아 그런지 머리가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적도 잘 받았고 영재 소리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그게 기분이 좋은지 저에게 틈만 나면 자랑을 하곤 하셨죠. 어느 부모나 자식이 뛰어나면 사실 누구한테든 자랑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니 그것까진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딸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저에게는 딸이 한 명 있는데 저를 닮아 그런지 공부를 잘하진 못했습니다. 애초에 공부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저 역시 애들은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저런 활동도 하고 교우 관계도 잘 이루면서 건강하고 바르게 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보니 딸의 공부 쪽으로는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런 제 딸에게 형님은 만나면 성적을 물어보고 이런저런 교과서적인 지식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잘 대답을 못하면 왜 이렇게 멍청하냐며 머리도 쥐어박고 그러셨죠. 그러시면서 넌 공부를 안 하는 거니? 머리가 나쁜 거니? 뭐 딱 봐도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 같긴 하지만 그럴수록 더 공부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니? 머리가 나쁘면 남들의 배는 더 노력해야 먹고 살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셨었죠. 저는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형님에게 화가 나서 뭐라고 하고 싶었는데 형님이 그러실 때마다
시어머니까지 합세하셔서 저희 딸에게 면박을 주셨기에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님이 그래, 큰엄마 말 잘 들어야 한다. 큰엄마가 선생님인데 괜히 이런 말을 하겠어? 태생이 똑똑하지 않으면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끼어들 수 있나요? 거기다 시어머님은 가뜩이나 제가 아들 못 낳았다고 구박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반면에 형님은 교사인데다가 아들까지 낳았으니 형님을 많이 좋아하셨죠. 사실 거기까진 마음은 아프지만 옛날 분이시니 그럴 수는 있다곤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님과 저를 차별하는 건 괜찮지만 그 차별이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건 너무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님은 형님 아들은 아주 애지중지하며 대놓고 용돈도 주고 그러셨는데 저희 딸에게는 고기도 먹다 남은 고기 비계 덩어리나 던져주곤 하셨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는 저희 딸은 집에 오면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죠. 왜 할머니는 나만 미워해? 라며 울면서 소리를 치는데 제가 괜히 미안하고 마음이 다 아프더군요. 그럴 때마다 마음 같아서는 시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적어도 남편이 힘을 좀 써줬으면 뭐라고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놈의 남편은 저나 딸이 그런 취급을 받는데도 시댁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남편도 집에서 둘째다 보니 형한테 가려져 기가 많이 눌린 채로 자랐죠. 시어머님은 큰아들이 집안의 대들보라며 애지중지 키웠고 저희 남편은 찬밥 신세였다고 하더군요. 물론 남편 역시 그렇게 컸기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딸이 울며불며 난리를 치는데도 집에 한마디도 못하는 남편이 너무 밉기는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몇 년을 구박받으며 지내다가 딸은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머리가 큰 이후로는 시댁에 안 가기 시작했어요. 당연하겠죠. 가봤자 구박만 하는 시댁에 누가 가길 좋아하겠어요. 명절 때는 물론이고 집안 연례 행사 때도 참여하지 않았죠. 저 같아도 그럴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도 안 가고 싶었지만 저마저 안 가면 가뜩이나 기죽어 있는 남편 기가 더 죽을까봐 저는 마지못해 따라갔어요. 그리고 딸이 큰엄마나 할머니 보기 싫어서 안 간다고 대놓고 말해도 저는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나 형님의 반응은 역시 좋지 않았죠. 본인들이 제 딸에게 했던 행동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어떻게 집안 행사나 명절 때 안 올 수 있냐고 역정만 내셨어요. 저는 아이가 고등학생이고 공부를 집중해서 해야 할 시기여서 그런 거라고 둘러대기는 했지만 시어머니와 형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공부 잘하는 동준이도 오는데 머리도 안 좋은 걔가 무슨 공부를 한다고 안 와? 너 닮아서 머리도 안 좋은데 이젠 꾀 부리는 것까지 따라 안 되냐? 머리가 안 좋으면 싸가지라도 있어야지. 하여간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아이고, 진정하세요, 어머님.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더 유난을 떠는 법이에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예의도 지킬 줄 아는데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인성도 안 좋더라고요. 뭐 어쩌겠어요. 태생이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말이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대꾸도 못하고 그저 이 악물고 눈물만 꾹 참느라 혼났습니다. 이게 다 제가 못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란 생각이 들었었죠.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다면, 제가 공부를 잘했다면, 우리 딸도 저 닮아서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했겠죠. 그럼 이런 대접까지 받을 일이 없었을 텐데 하며 제 자신을 탓하게 되더군요. 그날은 집에 돌아갈 때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느라 눈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딸에게 들키고 싶진 않아서 들어가기 전에 겨우 아이스크림 사서 눈에 올려놓고 붓기 빼는 생쇼도 했었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파지네요. 정말 시댁에 갈 때마다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하지만 지옥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학생이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티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네, 바로 수능, 그리고 대학 입시였죠. 저희 딸은 고등학교 때에도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시댁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가며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았는데 애초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겠죠. 저 역시 그런 마음을 100% 이해하기에 공부 좀 하라는 잔소리는 일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 딸은 대학에 갈 성적이 되지 못했고 20살이 되자마자 돈부터 벌겠다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더군요. 자기가 공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사회에 나가 이런저런 경험을 하며 능력을 키워보겠다고요. 언젠가는 부자가 반드시 될 테니 기대하라고 저에게 말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런 당차고 꿈을 잃지 않는 딸이 대견스러웠는데 시댁에서는 또 그렇게 보지 않더군요. 제가 저희 딸은 대학에 가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형님은 깔깔깔 웃으시면서 머리도 안 좋은 게 공부는 안 하고 변명하는 법만 배웠나 봐. 말은 아주 대통령이라도 하겠어. 그러니까 공부 좀 시키라고 했잖아.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끝까지 면박을 주시더군요. 반면에 조카는 계속 공부를 잘했었기에 수능을 잘 봤어요. 다만 조카도 역시 그 시기에 대학은 가지 않았습니다. 형님 말씀으로는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최상위권 대학 3곳 있죠. 거기 갈 성적은 나왔는데 조카가 그 정도로는 만족을 못한대요. 그래서 의대에 간다며 재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속으로 실제로는 조카가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건 아니었나 보다. 그렇게 자랑하더니 대학에 떨어졌구나 하며 고사하다는 생각을 했었죠. 당한 게 너무 크다 보니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그런 마음이 먼저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저의 얕은 생각이자 바람뿐이었을 뿐, 형님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조카는 그 다음 해에 결국 지방에 있는 의대에 당당히 합격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형님은 물론이고 시어머님까지 나서서 집안에 경사가 났다고 여기저기 연락을 돌리고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었지만 시댁은 정말로 잔치를 여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그 음식 준비를 몇 날 며칠 동안 시키셨죠. 이런 건 정성이 들어가야 앞으로도 꾸준하게 잘 되는 법이라면서요. 솔직히 조카 대학 입학 기념잔치를 제가 몇 날 며칠이나 가서 준비한다는 게 싫었지만 제가 뭘 어쩌겠어요. 열심히 준비를 했던 만큼
잔치는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TV에서 시골 동네 잔치 크게 여는 거 보셨나요? 기와집 같은 옛날 집 마당에서 열리는 그런 거 말이죠. 그거 이상으로 열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해요. 조카 의대 합격 기념으로 그렇게 열렸다고 하면 우습기도 할 테지만 시어머님과 형님은 그에 대해 진심이셨어요. 그런데 저에겐 그날이 제 삶에서 가장 지옥 같은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날 잔치에는 많은 손님들이 오시긴 했지만 음식 준비를 워낙 많이 했었다 보니 음식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남은 음식들이 무슨 그냥 반찬들도 아닌 비싼 재료들로 만든 음식들이었고 싸가서 데워만 먹어도 충분히 맛있을 만한 음식들이었죠. 저는 그게 그냥 버려지긴 아깝기도 하고 제 딸도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을 제가 대부분 하기도 했다 보니 제가 싸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을 거라 생각했고요. 이것저것 음식을 싸고 보니 그렇게 이것저것 음식을 싸고 보니 생각보다 양이 많아 혼자 들고 가긴 힘들겠다 싶었는데 하필 남편은 그날 특근이 있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마침 딸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시댁 잔치한다고 갔는데 엄마 고생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참 제 딸이지만 예쁘게도 컸어요. 저는 일했던 건 다 끝났고 다들 좋아하셔서 보람도 있고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음식이 많이 남아 싸가려고 하는데 너무 짐이 많아서 걱정이라고 했죠. 그러자 딸이 아이고 우리 엄마 그 힘든 와중에 또 내 생각을 얼마나 했길래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오려고 해. 그럼 당연히 내가 엄마 모시러 가야지. 하며 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딸이 괜히 여기 왔다가 시댁의 한 소리를 듣게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잠깐 와서 저 갈 때 같이 짐만 들고 가는 것이니 마주칠 일도 없겠지 싶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혹시 잠깐 마주치더라도 인사만 살짝 드리고 사라지면 되는 일이니까요. 성대했던 잔치는 무사히 끝이 났고 잔치가 끝난 뒤 저는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딸이 도착했더군요. 딸도 싸놓은 음식들을 보면서 좋아하기에 그래도 일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저와 딸은 양손에 음식을 챙기고 그 집을 나오고 있었는데 하필 집에 가시는 손님들과 인사하던 형님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와 딸은 형님께 인사를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형님이 제 딸을 보고 난리를 치더군요. 무슨 벌레라도 본 것 마냥 호들갑을 떠시면서 야, 너 뭐야? 그동안 코빼기 한 번 안 비추더니? 왜 우리 동준이가 의대 가서 버린 잔치에 네가 오고 난리야 재수없게. 이런 경사스러운 날 네가 와서 부정 탄 것 때문에 동준이 머리라도 나빠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아주 생각이 없어 생각이. 이러시더군요. 그래도 오랜만에 뵙는 거니까 반가운 마음이라도 조금은 있을 것이란 기대는 그렇게 순식간에 박살이 났습니다. 제 딸도 그런 형님의 모습을 보고 많이 당황하더군요. 저 역시 화가 많이 나고 섭섭한 마음도 컸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그래도 그러려니 했겠지만 그 잔치 음식을 준비하느라 제가 며칠을 고생했는데 제 딸을 보고 그런 막말을 하시다니요. 전 형님께 겨우 용기를 내서 형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한테 재수가 없다니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같은 가족이잖아요. 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형님은 조금도 꺾이지가 않으셨어요. 형님은 오히려, 뭐? 가족? 제가 가족은 무슨 가족이야? 거기다 동준이는 의대생, 쟤는 그냥 어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나 하는 앤데 신분이 다르잖아, 신분이. 어? 잠깐만. 손에 든 그 짐들, 그거 음식들 아니야? 누구 마음대로 음식까지 싸가려고 해? 이거 순 도둑년들 아니야?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당황하던 딸도 화가 났는지 형님께 큰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 보고 도둑년이라고요? 도둑년은 우리 엄마한테 뭐 주는 것도 없이 불러다가 음식 시킨 큰엄마가 도둑이죠. 엄마가 한 음식 좀 남아서 싸가는데 거기다 대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했어요. 아마 딸도 그날만 그랬으면 그러진 않았을 텐데 어렸을 때부터 감정이 쌓인 게 많았다 보니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아이인데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서 딸을 좀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문제는 형님이었습니다. 딸의 말을 들은 형님은 잠시 기가 막혀 하시다가 이게 싸가지 없이 어디 어른한테 소리를 내? 니까 깨 감히 지금 누구한테 큰 소리야? 이런 년은 버르장머리를 싹 꽂혀놔야 돼. 하시면서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뜨거운 국물이 담겨있던 국그릇을 발견하시곤 그걸 들고 제 딸에게 부어버리려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전 딸을 밀어내고 제가 그 국물을 대신 맞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제 목 밑부분부터 팔 쪽까지 다 타고 흐르는데 그날의 그 뜨거웠던 고통이 지금도 잊히지 않네요. 제가 뜨거움을 참지 못하고 비명소리를 내니 주변 사람들이 그제서야 달려와선 형님을 말리더군요. 형님은 그렇게 하셨음에도 속이 시원하지 않으신지 주변 사람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뭐라 계속 소리치시는데 저는 무슨 귀신이라도 신 줄 알았어요. 저는 결국 그날 마음의 상처와 몸의 화상 자국을 얻은 채로 집에 돌아갔죠. 의대 합격을 축하해주기 위해 며칠을 고생했는데 받은 건 그것들 뿐이었네요. 집에 돌아와서는 형님에게 못했던 하소연을 남편에게 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었고 나와 내 딸이 무슨 소리를 듣고 무슨 고통을 받았는지 아냐고 도대체 언제까지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물론 남편이 직접적인 잘못을 한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우라통이 치밀더라고요. 남편은 그저 미안하단 말과 함께 제 화상자리에 약을 발라주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제야 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몇십 년을 참아왔으면 됐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진 그래도 남편 시댁에서의 입장을 생각하여 제가 꾹 참아왔었지만 결국 바뀐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갈수록 심해지기만 한 셈이니까요. 거기다 그날 그 꼴을 당했는데 더 이상 그 사람들 얼굴을 볼 자신이 없더군요. 전 남편에게 이제 다시는 저와 제 딸은 그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혼자 가든 말든 이제 신경 쓰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그 집 식구들이 저희와 엮이는 일 없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시댁에는 발도 들이지 않고 저주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시모나 형님은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간간히 제게 메시지를 보내더군요. 어떤 메시지냐고요?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네요. 조카를 자랑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의대 입학식 사진이라던가 학교에서 찍은 사진들을 찍어 보내더라고요. 아니, 그런 짓을 저질렀으면 미안하단 사과의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전 시모와 형님을 결국 차단해버렸어요. 아마 인연을 끊으면서도 차단을 하지 않았던 건 혹시나 사과를 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시댁과의 인연을 끊으면서도 마음은 많이 걸렸어요. 그래도 결국엔 가족인데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까? 남편에게 몹쓸 짓을 하는 걸까 하는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훨씬 편해지더군요. 다시는 그 사람들 얼굴 볼 일 없고 싫은 소리 들을 일 없겠다 싶으니 세상 한결 밝아진 느낌이었어요. 제 딸도 그 이후로 더욱 악착같이 살더군요. 음식점 알바를 여러 군데 하면서 돈을 꾸준히 모았고 쉬는 날도 없이 한식, 중식, 양식, 일식 골고루 다니더군요. 그리고 처음엔 서빙만 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모은 돈으로 요리 학원도 다녀서 자격증도 따더니 조리 알바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 딸이 대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조금 쉬면서 일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는데 딸은 그래도 자기가 엄마를 닮아서 체력은 강철이라고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씩씩하고 바르게 자란 제 딸이 참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난 뒤 어느 날 갑자기 딸이 밥을 사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딸이 그렇게 힘들게 번 돈으로 어떻게 밥을 얻어먹겠냐고 했는데 돈 드는 음식점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전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일단 오면 아니까 자기가 말하는 곳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리둥절해 하면서 딸이 말해준 음식점에 찾아갔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작지도 않은 예쁜 음식점이었어요. 그런데 음식점의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갑자기 제 딸이 어서 오세요, 손님. 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때 딸이 일하는 가게에서 저를 대접하려고 부른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러면 사장님한테 민폐가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딸에게 말을 해줬는데 딸이 배시시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제가 어떻게 걱정이 안 되냐고 했더니 글쎄 딸이 여기 사장이 난데? 이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사실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일하던 가게가 이사를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건물주가 가게 단골이셨는데 자기한테 여기서 가게를 새로 열어보는 건 어떠냐고 했다더군요. 딸 요리 실력과 성실함을 칭찬하면서 아이디어만 잘 짜면 전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딸은 모아놓은 돈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가게를 차릴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건물주분은 보증금도 낮추고 월세도 싸게 받아주겠다고 하셨대요.
자기가 그동안 제 딸 음식이 입맛에 맞아 계속 왔었는데 여기가 사라지면 어디서 밥을 먹겠냐고 하면서요. 만약 신세지는 기분이 들면 그냥 투자라고 생각하라고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딸은 그 말씀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창업을 결심했대요. 요리 자격도 이것저것 땄기에 자신감도 있었고 또 큰 돈을 벌려면 결국 사업을 언젠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했었대요. 그래서 결국 음식점 창업을 했고 첫 손님으로 저를 초대한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린 나이에 가게를 차린 딸이 참 대견하기도 하고 걱정도 됐었는데 음식 맛을 보니 참 맛있게 잘하더라고요. 플레이팅도 예쁜 게 소문만 잘 나면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건 없냐고 홍보 같은 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진 않겠냐고 물어봤는데 자기 친구가 그쪽으로 일하고 있는데 공짜로 해주기로 했다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또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그 친구가 학창 시절 따돌림을 당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멈추게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의 고마움을 이렇게라도 갚고 싶다고 했다는데 자기가 한사코 거절해도 그 친구가 무조건 공짜로 해줄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했답니다. 맛집으로 소문나서 줄이 끊기지 않게 만들어준다면서요. 그 사연을 들으니 딸이 참 잘 자라주었구나 라는 마음에 뿌듯했어요. 제 딸은 공부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지만 대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성실하기까지 한 바른 아이로 잘 커졌으니까요. 그리곤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됐으니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딸은 가게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았어요. 매일 메뉴 개발에 힘쓰고 손님들 반응을 살펴보는데 모든 시간을 쏟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는지 요즘엔 너무 바빠서 직원을 더 뽑아야 될 것 같다는 말도 하더군요. 제가 또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딸 몰래 서프라이즈로 찾아가서 일을 도와주려고 했죠. 그런데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깜짝 놀래줄 생각이었던 제가 오히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이미 딸 외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글쎄 형님의 아들인 조카였던 겁니다. 저는 딸과 조카를 앉혀두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의대에 다니고 있어야 할 조카가 여기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학기 중에 말이죠. 그러자 조카는 아무 말 없이 닭똥 같은 눈물만 흘리더군요. 그 모습에 저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는데 제 딸이 대신 조카의 사연을 말해주었어요. 사실 조카는 의대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답니다. 조카는 건축 디자인 쪽으로 가고 싶었대요. 하지만 형님이 무조건 의대만을 고집하면서 조카를 재수까지 하게 만드셨던 거라고 해요. 공부도 하루 종일 강제로 방에 가둬놓고 시켜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방에 있는 의대에 합격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대요. 형님의 성화로 의대에 간 조카는 그곳에 도저히 적응을 할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학업 자체가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전혀 아니었기에 공부가 도저히 되지 않았대요. 그러다 보니 성적도 나오지 않고 성적이 나오지 않으니 학교도 가기 싫어져서 학교도 안 나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학사 경고까지 받게 됐고요.
그러자 모든 걸 포기하고 조카는 일단 알바 자리를 여기저기 찾아다녔답니다. 하지만 일해본 경력도 없었을 뿐더러 공부만 하느라 사회성이 떨어졌던 건지 면접에서도 계속 탈락했대요. 그러다 우연히 딸이 음식점을 한다는 걸 제 남편이 그 집에서 말했던 건지 그게 생각나서 제 딸을 찾아와 알바를 하게 해달라고 빌었다는군요. 처음엔 딸도 큰엄마나 친할머니를 생각하고 받아주기 싫었는데 사연이 안타깝기도 했고 또 조카는 사실 잘못을 저지른 것도 없는데 조카에게까지 악감정을 가지는 건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네요. 그리고 또 마침 어차피 사람이 한 명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으니 그렇게 조카를 알바생으로 쓰게 된 거라고 합니다. 제 딸이 그 사연을 다 말하고 나자 계속 울고 있던 조카는 저에게 제발 자기 엄마한텐 비밀로 해달라고 빌더군요. 사실 조카도 학원 문제가 그렇게 되고 나서 창업을 하려고 했었대요. 의대를 지방에서 다니다 보니 형님이 조카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셨던 데다가 시어머니가 조카가 의대에 들어갔다고 준 돈을 합쳐서 창업 생각을 했었다는군요. 그런데 창업을 하기 위해 돈을 불리려고 어디 투자를 했다가 쫄딱 말아먹었대요. 그리고 학교는 이미 학사 경고가 쌓여 더는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그럼 금액은 얼마쯤이냐고 물어보니 세상에 2억쯤 된다고 하더군요. 전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억소리가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시어머니나 형님은 아들 의대 갔다고 돈을 얼마나 쓰는 건지. 사실 시어머니나 형님네도 잘 사는 편이 아니라서 그 돈이 쉬운 돈은 아닐 텐데 말이죠. 금액까지 듣고 나니 이건 그냥 두어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두 푼도 아닌데 이걸 모른 척하고 가만히 두어서야 되나 싶었어요. 전 조카를 설득해서 이건 집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하며 네가 직접 말하기엔 이런저런 두려움이 많을 테니 제가 대신 말해주겠다고 했어요. 그 후 차단해놨던 걸 풀고 형님께 연락드린 뒤 현재 상황과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죠. 그러자 형님은 처음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며 화를 냈지만 조카에게 전화를 바꿔주자 제 말이 전부 사실이란 걸 깨닫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화내다가 울다가 말이 뚝 끊기더군요. 그런 형님의 모습과 심정을 생각해보니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형님이 조카에게 말하는 걸 들어보니 형님네도 조카 가르치느라 돈이 없어서 조카가 의사 되는 것만 믿고 있었는데 그 미래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셈이니까요. 물론 저도 사람이었던지라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제가 형님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 화상을 입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더 큰 일을 당해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만 그래도 조카의 얼굴을 보니 이 아이는 또 무슨 죄인가 싶긴 하더군요. 이 아이도 본인이 살고 싶은 대로 살지도 못했고 형님 밑에서 많은 고통이 있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조카는 잘 달래주었고 당분간은 여기서 알바를 하면서 보내고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형님 얼굴을 보러 가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후 저희 딸의 가게는 점점 더 승승장구했어요. 대기업에서 같이 손을 잡고 브랜딩화 하자는 제안도 받았고 2호점까지 만들어 잘 되고 있고요. 현재는 3호점도 열려고 준비 중인데 형님은 지금도 뻔뻔하기 그지없긴 하더군요. 아직까지 저희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던 건 둘째치고 아니 3호점을 자기 가족들한테 내어주면 안 되냐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형님에게
당신 아들 여기서 알바시키는 것으로도 감지덕진 줄 아세요. 하며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물론 형님의 말투가 예전과는 많이 바뀌긴 했어요. 저희의 말 하나하나에 쩔쩔매면서 살려달라고 빌고 있긴 해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가 과거를 용서하는 걸 떠나 그러기에 앞서 과거에 대한 사과조차 아직 없는걸요. 형님네는 생각 외로 빚도 많이 있더군요. 의대 보내기 위해서 빚까지 져가면서 가르쳤었나 봐요. 사무점을 못 주면 돈이라도 빌려주면 안 되냐고 하는데 제가 미쳤나요? 형님네가 어떻게 되든지 전혀 알 바가 아니죠. 그래서 머리도 나쁘고 신분도 다른 우리는 도저히 형님네 돈을 빌려드릴 형편이 안 되네요. 다른 곳 가셔서 알아보세요. 의대는 대출을 안 해주나요? 하고 비꼬아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같은 경우엔 뭔가 태도 변화가 심하시더군요. 예전엔 그렇게 형님네 가족만 예뻐하더니 지금은 저희한테 빌붙기 위해 잘 보이려고 노력 중이시더라고요. 이젠 형님네가 멍청하다는 욕까지 하시면서 말이에요. 물론 시어머님에게도 용돈 한 푼 드릴 생각도 없고 끊었던 관계를 다시 이어갈 생각도 없습니다. 차단을 잠깐 풀었다가 그저 형님네랑 오손도손 잘 보내시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차단을 했지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사람 일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사람은 역시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점과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성실하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네요. 저는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행복이 찾아오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